안녕하세요. 우한 언어 유희 강민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내 아이의 읽기 부진 또는 난독증에 대한 증상을 알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아이가 난독이거나 또는 읽기 부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치료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어머님들께 치료 로드맵을 제공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치료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다. 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돼서 2단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꼭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비전문가시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게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을 조망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데 또 선생님들한테 섣불리 질문하기도 어렵고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알아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좀 그런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우리가 아이들을 난독증 또는 읽기 부진에 관련된 치료를 받을 때 저학년이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저학년의 아이들이 왔는데 이 아이가 해독에서부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냥 정말 1단계부터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음운인식, 그러니까 말소리에 대한 인식 능력과 파닉스, 글자를 소리에 연결하는 기술을 함께 병행해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해독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연습시켜요. 근데 이 해독 능력이 이 음운인식이나 파닉스 기술만으로 완전히 완성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은 이제 해독에서 자소와 음소가 불일치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즉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말소리가 변화되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음운인식과 파닉스 기술만으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거죠. 의미도 적용해야 하고 또 형태론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물론 학년 수준에 적합하게 후기에 발달하는 음운 변동들은 사실 저학년 아이들이 배우기에는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고빈도가 아닌 단어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굉장히 고빈도이면서 쉬운 초기에 발달하는 말소리의 변화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또 해독 연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운인식 파닉스를 통한 해독, 그 다음에 자소음소 불일치 단어에 대한 해독 과정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해독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단어 수준에서 해독이 잘 이루어지면 이 단어들이 묶여서 문장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지 또 문장들을 묶어서 단락을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지 단락들을 묶어서 스토리를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지 문장의 길이를 늘려나가면서 이 아이의 읽기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거죠. 그리고 읽기 유창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준다면 읽기 이해에 방해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독해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읽기 치료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기본부터 하나씩 켜켜이 위로 쌓아 올라가는 방식의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3연식 접근법이라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고학년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해독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소음소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의 정확성도 낮고요. 자동화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낱말로 사진 찍듯이 찍어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이 또한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음운 표상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단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읽기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제 맥락에 맞춰서 자기가 그런 단어들을 예측해서 읽을 수는 있는데 쓰기가 유독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쓰기 때는 훨씬 더 정확하게 글자 값들이 자기 머릿속에 있어야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쓰기 기술에서 훨씬 더 낮은 수행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년 아이들은 이미 자기가 통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도 꽤 있고 또 그렇게 읽어내도록 이미 습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의미 경로를 활용해서 읽는 그 습관들을 조금 안 쓰도록 해주면서 음운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음운 경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단어 읽기를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단어 읽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독 기술에 대한 정확성과 자동화를 훈련시키는 연습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얘네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만드는 것. 이게 결국에는 읽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인데 고학년 아이들은 사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해독 능력 잘 되고 유창하게 읽어서 이미 본인이 읽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갖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진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계속 읽어내는 기술만 지도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의 우선순위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어휘라든지 독해 전략이라든지 또는 구문을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단락을 이해하는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 친구들한테 구조화시켜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친구들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선순위와 함께 이 아이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또 아래에서 갖고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향식과 또 상향식을 같이 겹쳐서 진행을 하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법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학년 때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그리고 고학년이 돼서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증상적으로 봤을 때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게 같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연령에 맞게, 학년에 맞게, 이 아이의 인지 수준에 맞게, 그리고 이 아이의 주의력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 친구한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준을 정하고 그에게 딱 맞는 맞춤형, 개별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게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재활 선생님들이라 하더라도 읽기와 관련된 지도를 많이 안 해보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교과목을 이제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그런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고 어머님들도 또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따로 또 한번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치료와 관련된 부분만 실제 대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몇 주 차에 걸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되게 지금 집약적으로 한 10분 정도의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다음에 또 자세한 내용들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 딸랑딸랑.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